영상이 무진장 짧아요. 훅 지나갑니다. 보시죠. 훅 끝. 시작 끝.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불박차는 15인승입니다. 15인승 승합차인데요. 버스가 뒤에서 칼치로 뻥 때렸어요. 도대체 뭐 다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1차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砰 때린 거예요. 버스 전용차로죠, 여기. 버스 전용차로에 12인승까지는 6명 이상 타야 돼요. 13인승부터는 혼자 타도 괜찮아요. 15인승인데 5명 타고 있었대요. 버스가 혹시 저 차 왜 저래? 저 6명 이상 안 탄 것 같은데 그래서 확 들어왔을까요? 왜 그런지 모른대요. 앞에 영상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한 10초만 더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영상이 이것밖에 없대요. 왜냐면요, 이게요 2015년 사고입니다. 2015년 5년 전이에요. 당연히 100대 0이죠. 예, 내가 똑바로 짜고 오는데 버스가 퍽 들어서 당연히 100대 0인데 근데 이게요 법원에서 판결이 왔어요. 법원에서요. 그래 여태까지 다 100대 0으로 해서 나 치료 다 받고 그리고 손해배상 다 받고 그런데 70대 30이래. 5년 지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대요. 5년 동안 왜 5년 지나서 했을까요? 허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3년인데 5년 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멸시효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래서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판결이 나더러 100대 0이죠. 상대 측에서 버스 측에서 30%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인데요. 여기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이. 버스 보험사 분심이 걸었어요. 거기서 70대 30으로 끝난 거예요. 분심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의신청해야죠. 이의신청을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재심이 가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든지 일단 30% 주라고 그랬으면 30% 일단 줘놓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어서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불박차 보험사가. 이게 언제 끝났냐면 지난 5월 달에 끝났대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아갖고. 그러면 줘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분심위에서 이의 신청 안 하고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이건 확정 짓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대로 줘야 돼요. 약속된 돈 달라.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이 말이나 됩니까? 이거 항소 못합니까? 항소해도 져요. 도대체 보험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분이 올려주신 아까 그 3초짜리 영상 내가 정상 잘 가고 있는데 퍽 칼치기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리고 소멸시효도 지났고요. 하하. 그런데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그냥 방치한 보험사 직원, 상당히 큰 보험사던데요. 그 보험사 직원도 참 한심하고요. 영상은 아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영상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치기인데 70대 30? 웃음만 나오네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 보험사 직원이 징계 먹어야죠. 5년이 지난 거 저거 갖고서 나한테 소급해서 법원에서 7대 3 나왔으니까 보험료 할증. 그런 말만 나오면요. 그 보험사 직원 당장 근거만에 민원 제기해서 100대 0을 70대 30으로 그걸 상대 측에서는 70대 30을 우겨볼 수 있죠. 누가 더 나쁜가요? 저걸 70대 30으로 우긴 버스의 보험사가 나쁜가요? 아니면은 70대 30으로 결정한 분심이 그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 확정되도록 한 이 보험사 직원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총체적인 난국인가요? 이 영상 그대로라면은 저게 왜 70대 30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요 차 잘 보세요. 요 차가 대각선을 차로 변경하는데 이상하게 합니다. 특이해요. 보세요. 아, 그냥 가지. 쭉 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아, 가지. 가! 쾅! 아니, 저 차가요.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저 차가 천천히 오니까 내가 브레이크 잡아요. 브레이크 잡는데, 브레이크 잡아요. 이때. 근데 내 뒷차. 내 차 속도도 빠르지도 않아요. 지금 속도가 40km예요. 40km인데 뒷차가 내 차 브레이크 잡을 때 뒷차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되는데 뒷차가 와서 그냥 빵. 뒷차 100% 잘못이죠. 뒷차가 잠깐 딴짓했나 봐요. 전방 주시를 못했어요. 앞을 봐서 사고 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도 제가 앞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께서 이 차는 잘못 없나요? 이 차에도 잘못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뒷차하고 이 차하고 둘 다 잘못이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뒤에 차가 무보험이에요. 무보험이라서 나 치료받는 거며 내 차 망가진 거며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 받는 게 좀 이렇게 원활치가 못해요. 물론 뒷차에서는 최대한 나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대로 다 해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이 차에도 잘못이 있으면 2차 보험으로 이 차도 잘못, 이 차도 잘못이면 이 앞차의 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공동불법행위일 때. 공동불법행위면 두 대가 잘못했으면 둘 중에서 하나를 붙잡아서 그냥 종합보험 되는 쪽 붙잡아서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차가 그렇게 미적미적된 것에 대해서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저거 앞차에게는 잘못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아하. 74%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앞차에게는 책임이 없다. 26%. 저 앞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앞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물론 앞차 때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나요? 인과관계를 그렇게 무한정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다. 뒷차가 앞을 봤으면 사고 안 났죠. 앞차가 밉긴 하더라도 저는 앞차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육교 같은 데 못 올라가잖아요. 지하도 계단 못 올라가잖아요. 휠체어 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서 길을 건널 수 있어요. 예. 그 무단횡단 할 수는 있는데 무턱대고가 아니라 차들이 오는 거 잘 보면 조심해서 건널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휠체어 타고 천천히 건너가요. 다른 차 멈췄어요. 근데 꽝!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휠체어 타고 지나간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앞차 때문에 저 왜 거기서 그렇게 천천히 갔어요? 아쉽긴 하지만 앞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운 거하고 과실하고는 달라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을 봐야죠. 앞만 봤으면 다른 차들은 다 속도 줄이고 다 멈추고 하는데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였다 그러면은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고속도로는요, 최저 속도도 있잖아요. 최저 속도 50이잖아요. 근데 저 천천히 가서, 그래서 뒤에서 낑! 멈추는 바람에 그랬으면, 그럴 때는 앞차에도 책임을 일부 물려야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고속도로에서 예컨대 공사 구간에서 차가 돼 슬그머니 나오더라. 뻥 멈췄다. 근데 뒤에 차가 뻥 멈췄다. 그러면 공사 구간에서 나온 차의 잘못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74%는 앞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저는 앞차가 밉긴 하지만 아쉽게도 앞차 책임 없어 보이네요. 미운 거하고 법적 책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차에겐 잘못 없습니다로 단정 짓지 않았어요. 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보고 앞차를 상대로 소송해달라고 그러면은 전 안 해요. 소송 비용 난리잖아요. 상대편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저한테 소송 상담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질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지면은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2천만 원 청구했다 치면은 200만 원 물어줘야 되고 5천만 원 청구했다 치면은 440만 원 물어줘야 되고 1억 원 청구했다 치면은 740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많이 청구하면 몇 천만 원씩 물어줘요. 근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러죠. 아유, 내가 이기면 받을게요, 수임 좀. 지면 안 받을게요. 그럼 무책임해요. 지면은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줄 거라서 그걸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지면은 어쩌면은 변호사 비용을 한 1, 2천만 원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계속 이제 N쪽으로 학교 쪽으로 좌회전할 거예요. 근데 차들이 계속 오네요. 예, 계속 와요. 황색 전멸이고요. 학교 앞 천천히. 고등학교예요. 어차피 차 막히면 좀 양보 좀 해주지. 에이, 다 가고. 아, 택시가 양보해주네, 택시가. 아유, 고맙습니다. 들어가는데, 꽝. 어이, 참나. 예, 안 보였죠? 예, 여기서요. 여기서 택시가 양보해줘서 딱 좌회전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는 70대 30 불박차 잘못했다. 오토바이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왔으면 불박차 가해 차량이에요. 오토바이가 갓길에서 왔으면 그러면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오토바이 2차로에서 왔네. 2차로에서 허허 불박차 가해 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 앞 천천히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천천히 안 온 것 같아요. 학교 앞 천천히. 학교 앞 천천히라는 것은 여기 또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좀 조심하세요. 그러는 의미이지 저 천천히가 얼마만큼이 천천히일까요? 여러분들 바닥에 슬로우 천천히라고 써 있을 때 천천히 가시나요? 바닥에 천천히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제한속도 넘지 않으면은 문제되지 않죠. 천천히가 어디까지가 천천히인지 개념이 없어요. 여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앞인데 30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32 제한속도 있으면 그거 지켜야죠. 고등학교 앞입니다. 스쿨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왔나요?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꺾기 전에 이 차를 지나기 전에 고개를 좀 빼서 봐야 돼요. 고개를 빼서. 이거는 직진대 좌회전 사고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7대 3 보고 싶어요. 70대 30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오토바이 속도가 정확치 않은데 오토바이가 상당히 빨랐다 그러면 60대 40도 못 볼 바는 아니죠. 전 70대 30 쪽입니다. 그런데 80대 20,
오토바이는 80대 20 얘기예요. 서로 보험사끼리 얘기하다가 아이 그래 알았어 80대 20 해줄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토바이가 70대 30 싫어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나 벌점하고 범칙금 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7대 3이나 8대 2나 보험 할증되는 건 똑같아요. 이분 8년 만에 첫 사고시래요. 앞으로는 이번 사고가 계기가 돼서 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말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원본 영상은 경찰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그냥 친구한테 이제 받은 영상인데요. 아마 이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상이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편집에서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그지? 자, 화질은 좀 안 좋은데요. 가겠습니다. 낮 4시에,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에. 다시. 또 삑사리 났어, 자. 오후 4시입니다. 3월 26일. 지난 3월 26일 오후 4시에요. 가겠습니다. 이런. 뭐예요? 오호호호. 예, 중앙선 침범한 차한테. 자, 여기서. 잘 가는데 중앙선 침범 차가 갑자기!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0.145%라든가 만취 상태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냥 말이 비틀거리고요. 윤청호법으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또 전과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있었어요.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윤청호법의 이진아웃이에요. 예전에 삼진아웃인데 지금 이진아웃입니다. 이런 사고에 있어서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은 사망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죠. 부상사고일 때는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이죠. 저 정도 구속돼서 실형 선고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얼마만큼 다쳤는지. 다행히 어디가 크게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부러지면은 2주예요. 진단 2주예요.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징역 1년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해라. 근데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코로나 때문에 차를 고치는데 차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차 고치는데 4개월 걸린대요. 근데 실제로 2달 만에 차가 나왔대요. 2달 동안에 렌터카 빌렸대요. 근데 보험사에서 열흘 치면 주더래요, 렌터비를. 그래서 대물은 합의가 끝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나는 2달이나 렌터카를 빌렸는데 2달은 좀 안 되겠군요. 2주 입원했대요. 그럼 2주 입원 빼면은 한 달 반 정도 렌터카를 빌렸는데 10인치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소송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왜냐면 합의했잖아요. 대물을 합의했어요. 대물. 그때 제대로 받았어야 되죠. 원래 보험사에서 폐차하면 열흘치 줍니다. 보험약관에. 그리고 실제로 수리를 하면 30일까지 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늦게 나온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잘 탈 수가 없고요. 차가 저기 완전히 박살났으니까요. 그럼 저 소송하면 다 받아요. 렌터카 비용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30일 치지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 참 또 차. 내가 이번에 있더라도 우리 가족이 또 탈 수도 있죠. 나는 안 타도 가족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차를 못 쓰는 기간 동안 2달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합의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야 돼. 무슨 법이야. 보험 약관이지. 보험 약관대로 그냥 끝내든지
아니면 내가 법원에 가서 제대로 다 받든지 이건 내 선택이에요. 대문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지난 3월달 사고인데요. 지난달까지 통원 치료 받았답니다. 2주 동안 입원하고 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여기 온몸을 생각해보세요. 차가 핑크로 돌았잖아요. 정면 중앙선 침범해 갖고 안전벨트 매고 에어백 했으니까 저 정도죠. 진짜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렇게 생긴 차만 보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대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정신과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쭉 받았으면 괜찮은데요. 지금에 와서 지금 8달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 받겠다 그러면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면은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돼요. 한편 보험사에서 160만 원 대인 합의하자고 그런대요. 그 160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사고 난 때부터 3년 이내에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든지 소송이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치료비 대준 날로부터 다시 3년이에요. 지난달까지 보험사가 치료비 대줬어요. 앞으로 3년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뒤늦게 나타난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 그거 일단 치료 다 받으세요. 건강보험 받으세요. 그리고서 좀 좋아졌을 때 그때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그때 나 이 사고 때문에 10월 달까지 통원 치료 받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금도 막 근데 힘들고 그런 상황 나중에 다시 얘기하세요. 이 사건 소송하면 보험사는 위자료 15만 원입니다. 2주 진단일 때. 근데 이 사건 소송하면요. 사고 너무 컸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막 그냥 무섭잖아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 거기에 대한 위자료. 소송하면 160만 원보다 더 받습니다. 판사가 얼마든지 음주운전에 그렇게 사고 다녔고 그렇게 고생했다고요? 위자료 300만 원 줄 수도 있고 5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하세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빼고 나면은 그게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에 합의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세요. 왜? 내가 아직까지 아프잖아요. 내 몸이 아직까지 온전치 않잖아요. 정신적으로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합의냐 소송이냐를 결정하십시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이런 사고 당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저렇게 생긴 그 차랑 비슷한 차만 보면은 저 차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대요. 자, 여기서 상대차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많은 정보를 설명드렸습니다. 렌터카 비용 내 잘못 아니고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잘못 없이 내 차를 못 타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책임져야죠. 상대 운전자 책임져야 되는데 상대 운전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30일까지 정해져 있다? 그건 그들의 기준일 뿐이죠.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법원에서는 그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얘기, 트라우마, 소멸시효 많은 걸 설명드렸습니다. 차보험 명의님께서 약관은 법원에 가면 휴지 조각도 안 돼요. 그런데요. 법원에서도 약관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법원에서도 약관 그대로 해요. 언제? 언제? 언제인지 모르시네요?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 그때는 약관 기준입니다. 그것은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험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이거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인데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 상해 이거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에요, 보험. 네,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보험금이니까 손해배상이 아닌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약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 소송해달라고 하면 저는 안 해드립니다. 왜? 똑같으니까요. 약관 그대로. 그런데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무보험차 상해인데도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다쳤을 때. 예, 많이 다쳤을 때. 사망? 사망사고도 어차피 보험 약관대로 해요. 과실이 없는데 과실이 20%로 주장할 때. 또는 과실이 있어봤자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 주장할 때. 그때 과실은 법원에서 판단하잖아요. 그 과실의 다툼이 있을 때. 그때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 막 그냥 내 잘못이 없는 비보호자의 전 상대차한테 들이받쳤는데 그 사망했어요. 근데 8대2라고 그래요. 100대 빵인데 20% 차이가 있잖아요. 또 비접촉 사고 100대 빵인데 비접촉을 60대 40 주장한다든가 그럴 때는 과실 다툼 때문에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뭘까요? 맞춰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과실은 잘 맞추시는데요. 역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 업무, 저희 사무실 업무에 1%도 안 되는 거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은 이건 신경도 안 쓰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장애. 예, 장애. 예, 강명수님. 네, 장애. 그렇습니다. 장애요. 강명수님하고 사카마크 로또님. 장애입니다. 레이크 윈터님. 장애가 있는데 보험사 장애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장애율이 30%인데 보험사가 10%밖에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장애가 영구장애인데 보험사는 한시 3년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장애가 있는데 인정 안 하고 장애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인정하고 장애 기간이 이만큼인데 요만큼 인정하고 그럴 때 소송해서 신체 감정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 그건 경험에서 말해줍니다. 경험. 신체 감정서 제 머릿속에 한 2만 장이 들어있잖아요. 그 신체 감정 그걸 토대로 이럴 때 장애가 인정되더라. 인정되면 얼마큼 인정되더라. 이때는 좀 불안하다. 장애가 확실할 때 그런데 보험사가 인정 안 할 때 그때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영구장애가 확실한데 한시장애 얘기할 때 그때 소송이 필요해요. 장애율이 30%인데 보험사가 반만 인정하는 3분의 1만 인정할 때 그때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보험차 상해 약관대로 되지만 과실비율 다툼과 장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때는 소송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확신 없으면은 결국 보험사에 주겠다는 거 같아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애 여부는요. 장애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죠. 근데 법원에서 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 같은 얘기예요. 보통 장애인 그러죠. 네, 그럴 땐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후유장해, 장해율 그렇게 얘기해요. 좀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해도 그건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상대가 종합보험 돼 있으면 대인 대물 상대 보험사 상대로 하는 것은 그때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약관대로 주겠다는 거 봐도 되고요. 제대로 받기 위해서 소송할 수도 있고 내 선택입니다. 피해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 보험이 아니잖아요. 내 차의 보험이죠. 그죠? 내 차의 보험. 자동차 상해도 상대 보험이 내 차의 보험이죠. 내 차의 보험은 내가 들은 보험이에요. 내가 가입한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 주세요. 그것은 보험 약관대로 합니다. 구분이 되시죠? 상대 보험사에다 청구하는 것은 약관대로 하든지 내가 법원에 소송 걸든지 그거 내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가입한 우리 보험사에 대한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예요. 그 보험금 청구는 보험 약관대로예요. 내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들으면 그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되잖아요.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 상해 요때는 약관대로입니다. 백대형 뻔하다 사망사고. 그럼 어차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장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때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만들어. 간병과 개호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간병은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것까지도 다 간병이라고 그래요. 혼자서 할 수는 있는데, 아이고, 좀 부축해드리고, 어머님 입원해 계시면 자녀들이 가서 어머니 부축해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도와드리는 거. 거기까지를 넓게 봐서 간병이라고 그러고요. 개호라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씻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데가 문드러져요. 오랫동안 있어 보세요. 거기 욕창 생겨요. 그러지 말게 몸도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소실돼요. 다 빠져요. 빼빼 말라요. 그래서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책도 해야죠. 이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씻는 거, 그 다음에 배설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씻겨주기,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동, 장소 이동. 이걸 내가 못할 때 누군가 도와주는 거. 이걸 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호와 간병은 개념이 달라요. 일반인은 그냥 간병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간병인은 개호에 필요할 때 진짜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식물인간하고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일 때는 0.5인. 목을 다친 사지마비는 1인. 식물인간은 1.5인. 식물인간에서 벗어나서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어눌하게 하고 반은 못 써요. 그럼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치면 반대쪽을 이렇게 크로스로 못 움직여요. 그랬을 때 한쪽 한쪽 팔과 한쪽 다리밖에 못 해요. 그럼 실제로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다리는 두 개를 써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밖에 못 써요. 4분의 3은 못 쓰는 거예요. 사지, 두 팔, 두 다리 중에 4분의 3은 못 써요. 그래서 반신불수인 그런 경우는 걷지를 못해요. 세워주면 픽 쓰러져요. 그런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중에 하나만 쓴다. 세 개를 못 쓴다. 0.75인입니다. 하반신 마비는 둘 다, 요거 팔은 되지만 다리를 못 쓴다. 0.5인. 사지마비는 네 개 다 못 쓴다. 1인. 식물인간은 말을 못하니까 계속 가서 봐야 돼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또 가래가 찼나 안 찼나, 가래 그걸 또 석션에서 빼줘야 되고요. 그래서 더 자주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1.5인입니다. 예전에는 식물인간에서 2인 인정된 판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는 2인은 아주 특별한 경우만 됩니다. 진짜 너무나 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2인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3인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3인 인정됐다가 항소심에서는 2인 인정됐는데요. 2인 인정되는 판결들이 저한테도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1.5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2인은요. 그것은 어쩌다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1.5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못 움직이잖아요. 물론 그 식물인간 사지마비 아니고서도 개호가 필요할 때 있어요. 두 다리 다 다쳐갖고 두 다리를 다 수술하고 누워있어요. 그럼 뭘 해요? 꼼짝없이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기간에, 즉 침대에서 대소변 받아낸 기간, 그동안은 개호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개호라고 그러고요. 개호인, 개호 시간,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인. 간병인은 그렇게까지, 간병인이 대소변 받아내는 그런 간병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돌봐드리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대상포진은 무척 고생하셨어요. 근데 며느리들, 딸들이 가서 계속 돌봐드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며느리, 딸들이 교대로 가서 밤에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그 간병인을 썼어요. 그런 경우는 간병인이에요. 좀 도와드리는 거. 좀 불편할 때, 일어나서 또 물 들어가시기 좀 힘들잖아요. 그럼 물 좀 떠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부축해드리고. 그러니까 간병의 부분 집합이 개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개호비가
한 달에 414만 원인가? 420만 원 정도 돼요. 420만 원. 약 420만 원. 확인해 볼게요. 왜 이렇게 힘드냐. 저기 하실장, 개업이 한 달에 420만 원인가? 오케이. 그래서 사지마비일 때는 420만 원이고요. 도시일용 노임 곱하기 30일이에요. 식물인간일 때는 630만 원입니다. 거기서 내 과실 있으면 내 과실만큼 깎여요. 요것도 하나 해. 개호와 간병의 차이. 개호 자격증이요. 그건 간병인 협회가 있어서요. 그거 좀 배워야 돼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 개호인도 덩치 크면은 여자들이 혼자 못 하잖아요. 이 개호는 그 기본적인 건 좀 배워야 됩니다. 특히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이 가래 차면 안 돼. 가래를 뽑아내는 그 석션, 석션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식 주입해주는 그런 것도 그리고 잘못하면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가래가 제일 위험해요. 가래 차고 그러면요 폐렴 걸리잖아요. 폐렴 걸리면 사망, 노인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많이 다치신 분들이 사망하는 제일 많은 원인이 폐렴입니다. 폐렴 딱 걸리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장유착, 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은 뭐 특별하게 국가 자격증 그런 건 아니고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개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 직장이 그것도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또 이렇게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 누가 크게 다칠 때 좀 힘들잖아요. 그 개호해드리기가. 그런데 예컨대 내가 일용직이라든가 또는 계약직이라든가 그런데 내 월급이 얼마 안 된다. 월급이 내한테가 뭐 한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이 돌봐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한 달에 420만 원 사지마비일 때 식물인간이면 630만 원. 그리고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가족이 도와드리는 게 가족이 직접 돌봐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족이 직접 배워서 합니다. 얼마 동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뭐 일주일 열흘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 요령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요령.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식물인간의 경우에 그럴 때는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직접 좀 돌봐드릴 분이 안 계실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에 월 급여가 300만 원 안 된다. 물론 300만 원보다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지금은 300만 원이 안 되지만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서 호봉도 승급하고 또 이렇게 진급도 하고 그런 경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용직의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간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절대 요양병원 가시면 안 돼요. 요양병원에 가시면은 공동간병인을 쓰게 되죠. 공동간병인 쓰면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요. 근데 간병인 혼자서 5명, 6명을 이렇게 돌봐줘요. 그러면 그거는요, 제대로 못 돌봐줍니다. 제대로 돌봐주지를 못해요.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액수만 인정돼요. 그 재판 끝날 때까지는. 재판 끝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1.5인의 개업비가 인정되는데요. 재판 끝나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얼마 냈죠? 얼마 줬죠? 보험사가 일러요, 판사한테. 저기 요양병원에 있었대요. 라고 얘기해요. 그 요양병원에서 1인 간병인이 있었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죠. 공동 간병이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 받아요. 따라서 간병비를 2달치밖에 안 주잖아요, 보험사에서. 나머지는 안 줘요. 내 돈이 나가요. 내 돈 나가니까 부담스럽다고 요양병원에 거기서 공동 간병을 쓰면 나중에 내가 우리 가족을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1인이면 420, 1.5인 6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간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묶으면 개호에 대해 정리가 싹 됐네. 제가 사무실의 업무 중에서요, 과실 비율은요, 제 업무 중에 요만큼이에요. 저희 사무실 소송 업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과실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왕증, 제일 신경 쓰는 게 기왕증이죠. 네. 소득 세 가지로 결정합니다. 소득 얼마 벌고 있었어? 근데 얼마나 많이 이번에 그걸 잃어버렸어? 그게 장애냐 사망이냐죠? 그걸 다 받느냐 아니면 내 잘못 있으면 그만큼 못 받느냐? 그게 3분의 1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실은 마지막에는 과실이 딱 적용되죠. 근데 과실보다 그 앞쪽에서 먼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두세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은 이쪽에 있고요. 3분의 1은 이쪽에 있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 그림 기억해 두세요.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요. 사람이 그 오토바이 근처에 있었고요. 중앙선을 기준해서 앞바퀴 반 정도 넘어와 있네요. 좀 화질이 흐립니다. 가겠습니다. 불박차가 2차로로 가다가요.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좀 더 가도 되는데 좀 성급하게 1차로로 들어가다가 어떤 사고인가요? 다시 보실까요? 항상 교차로는요. 그냥 앞차 따라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앞차랑 좀 가까이 붙어 있죠? 나는 그 다음에서 좌회전할 건데 미리 들어갑니다. 중앙선 안 넘어서 1차로예요. 1차로를 지나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어요. 신호등은 차량 진행 신호. 여기에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오토바이 부딪혔어요. 꽝! 쾅! 이분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의하지 못해서 사고 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요. 맞은편에 불빛도 있고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미리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오토바이에게도 한 20-30% 잘못이 있네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대요.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과실을 나누죠? 저 오토바이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파편이 되어갖고 옆에 서 있던 사람, 세 사람이 서 있을 때요. 그 사람도 파편 맞았대요. 우리 보험에서 다 해줬어요. 내 보험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다 해드렸어요. 근데 오토바이도 잘못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횡단보도 빨간불에 중앙선 부근에 오토바이가 누워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불박차는 여기서요. 1차로가 좌회전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가도 또 1차로로 쭉 연결돼요. 이 포켓차로 아니에요. 앞에 차 뒤엔 쭉 가도 되는데 여기서 좀 미리 들어가서 가다가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과실비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대가스로 다른 차랑 붙여갖고 차 한 대는 저쪽에 저 갓길 쪽에 세워져 있었고 오토바이 거기 넘어져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100번 잘못이다.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100번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봤어요. 제가 100번 잘못인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보험사에서. 진짜 오토바이 잘못이 있나요? 자, 불박차 100번 잘못이다. 불박차 70-80%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네요. 불박차 70-80% 잘못이라는 의견이 66% 있네요.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있네요. 제가 왜 웃을까요?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가 24% 있네요. 제가 왜 웃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토바이에 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오토바이 불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자, 여기서 내가 좀 성급했죠? 이때 오토바이에 뭐 불 켜 있나요? 뻘건 게 있긴 한데요. 이게 잘 보일까요? 누워있는 오토바이.
시커멓게 사람이 있네요. 저쪽에서 불빛이 비쳐요. 이렇게요. 맞은편에 불빛 비치면 저 보일까요? 금방 차 지나갔죠. 또 차 오죠. 자, 나도 좀 성급하긴 했지만 저 누워있는 오토바이 보일까요? 이게 불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이게 빨간색이 비치는 거네요. 빨간색이. 전조등 불빛이 아니고요. 요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람이 녹색불 깜빡깜빡할 때 뒤늦게 들어가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가운데 서 있었어요. 중앙선 부근에. 중앙선 부근에서 이러고 있다가 펑! 사고 당했어요. 50대 50이었어요. 서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서 있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건너편에 있어요. 이 건너편에 있고요. 오토바이 얼마만큼 있어요? 저거 누워있는 거 보일까요? 여러분들 운전자는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박차 7, 80%라 그러셨는데요. 저는 최소한 50대 50이거나 누워있던 오토바이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불박차도 잘못했어요. 그냥 앞차 따라가지. 앞차 바짝 따라가다 왜 그렇게 급히 꺾어요? 그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횡단보도 빨간불에 누워있는 오토바이가 보인다? 맞은편에 불빛 들어오는데? 아니겠죠? 5대 5이거나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아니 너무 급하게 한 건 잘못했어요. 그럼 거기 왜 누워있어요? 거기 오토바이가. 사고 났으면 저는 스마트폰 갖고 안 되죠. 프레시 돌려야지, 프레시. 스마트폰하고요, 프레시하고요, 차이점이 오토바이가 잘못해서 사고 나서 자기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빵 때려서 누워 있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고. 그때 때린 사람이 그만큼 잘못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요거요. 잘 보이세요? 자. 차이가 어떤가요? 요런 프라시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요거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아니면 오토바이를 빨리 빼든가. 빨리 뺐어야죠.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앞에 파란 트럭이 가는데요. 불박차도 저렇게 생긴 트럭이에요. 앞에는 파란 트럭, 불박차는 흰색 트럭입니다. 속도 빠르지 않아요.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밑에 속도가 나와요. 속도 35, 38.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어허. 다시. 여기서 트럭이 꺾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살짝 물고 들어가네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네요, 여기요. 이게 정지선 맞죠? 예. 삼거리네요. 중앙선이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 들어가는데, 이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예요. 신호등 상거리에서 저쪽에 맞은편에 직진한 차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조심하지 못했고 트럭도 맞은편에서 가까운 곳에 빠르게 달려오는데 쓱 들어가고 둘이가 같은 편이에요. 근데 불박차가 그 파란 트럭을 그냥 불박차랑 부딪혔어요. 근데 저 차가요 좀 뒤로 튕겨집니다. 뒤로 튕겨지면 이쪽으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 뒤로 튕긴 게 아니라 옆으로 튕겨집니다. 자 여기서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차랑 부딪히면서 이 차가 아까 여기까지 들어갔었잖아요. 이만큼요. 그러니까 틀어져 갖고 여기 지나가려던 차랑 부딪혔어요. 이번 사고. 이 빨간 차랑 트럭이랑 여기 한편. 이쪽에 한편. 이 둘이서
둘이서 뭐 8대2가 될지 7대3이 될지 그건 자기들끼리고 이럴 때 이제 공동불법행위예요. 둘이 같이 잘못했죠. 여기 한편대 나 이쪽 흰색 트럭 2차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 사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빨간 차로 붙였고요. 뒷부분은 흰색 차로 붙였잖아요. 이 2차 사고에 대해서 저건 불박차 잘못 없다. 불박차 조금 잘못 있다. 2차 사고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뒷차가 100%야. 2차 사고는 불박차 100%다. 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항상 뒤에서 들리는 차는 무조건 대고 안전거리 미약보호 뒷차가 잘못이라는 분도 계세요. 자, 여기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없다 1번. 불박차 잘못 조금 있다 2번. 2차 사고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2차 사고는 불박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4번이 없네. 4번 나오면 제가 손 들어보시려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4번이 있다. 누군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있다. 여기 난 이름 봤어. 4번. 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4번 하신 분 제가 지금 발견했어요. 4번은 오답입니다. 오답. 내 순식간에 한 분을 찾았어. 4번은 틀려요. 일부러 4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4번 뺐었잖아요. 없던 거 제가 혹시나 해서 넣었더니 4번 누르시는 거예요? 네, 잘못 누르신 거네요. 예, 다시. 80대 20과 70대 30이 무슨 차이냐고요? 내 차를 자차 보험을 하면은 별 차이 없죠. 어차피 80대 20도 할증되고 70대 30도 할증되고. 그런데요, 내가 자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리비가 5천만 원 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0대 20이면은 내가 4천만 원 받고 70대 30은 3,500만 받고. 근데 그거 좀 더 키워보세요. 식물인간 돼봐요. 식물인간. 그러면 식물인간 되면 어떨 땐 20억 될 수도 있어요. 10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8대 2면 내가 시 20%면 16억 받고요. 내가 시 30%면 14억 받아요. 거기서 또 보험사 낸 취급해서 또 그만큼 또 빼야 돼요. 그러면 과실 10%가 1억 5천, 막 2억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중요하죠, 과실 비율이. 이런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8대 2냐 7대 3이냐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100병이냐 아니냐만 중요하죠. 그러나 자차 없고요. 자차 보험 없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할 때는 수천만 원 또는 10% 1, 2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표가 안 돼? 466분 계신데. 식물인간 1인실 쓴다고요? 아니에요. 1인실 안 써요. 일반 병실 씁니다. 1인실 쓸 때는요,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환자는 진짜 다른 환자랑 같이 있다 감염돼서 큰일 난다. 또는 이 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 그럴 때만 1인실 쓰죠. 내가 편리해서 쓰는 1인실은 그거 못 받습니다. 그거 내 돈 내야 됩니다. 자,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4번이 한 표 있네요. 불박차 100%다. 1%. 2차 사고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가 3%. 불박차 잘못 조금 있다가 70%. 불박차 잘못 없다가 26%. 이 사고 경찰관들은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무조건 뒷차가 가해 차량이다 라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사고인데요. 대법원 판결 중에 차가 한 대 가요. 가운데 여기서 중앙선 퍽 침범해요. 큰 트럭이요. 그러면 차가 멈추겠죠? 뒤에서 가던 차가 뒤로 콩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요 차 가운데 여기 사람 사망했어요. 사망. 이 차 중앙선 침범한 차가 근데 언제 사망했는지 명확치 않아요. 중앙선 침범한 차가 95%, 뒤에서 들이받은 차 5%로 판결 선고됐어요. 항소심에서 상고했어요. 상고했더니 대법원에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든 아니면 브레이크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멈추든 뒷차는 앞차의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야 된다. 그래서 뒷차에게도 잘못이 조금은 있다.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 때문에 경찰청에서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다. 안전거리 미확보 5% 잘못한 거예요, 이 사고는요.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또 판결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 이번에는 앞에 차가 가요. 뒤에 차가 가요. 근데 중앙선 침범한 차 팍 해서 밀고 와요. 뒤로 밀려요. 그럴 때는 이 뒷차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기서 중앙선 밀고 오는데 뭐 어쩌라냐. 이럴 때는 100대 0이에요. 차가 뒤로 확 밀렸을 때. 밀리지 않았을 때는 뒷차에게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안전거리 뭐야? 위험할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앞차가 딱 멈추면은 그것이 브레이크에서 멈추지 않고 중앙선 침범한 차에 멈추더라도 밀리지 않았으면 뒷차에게도 잘못은 있다. 잘못은 있다. 잘못은. 조금 있다. 조금. 95대 5. 5%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안전거리 위협 무조건 뒷차 가해 차량이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 사고 이 차가 더 잘못했죠. 100대 0은 아니고 불박차도 좀 더 거리를 두었어야 돼요. 저 차가 뒤로 밀린 건 아니에요. 옆으로 틀어졌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가까워요. 물론 저 차가 좌회전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속도가 높지도 않아요. 38밖에 안 돼요. 근데 좌회전 하려니까 근데 좀 더 기다렸어야 돼. 좀 더. 근데 이럴 때 다 이렇게 가요. 이 정도면. 근데 이 차가 오는 게 안 보였어요. 조금 더 거리를 벌려줬더라면 그래 너 좌회전해. 난 좀 너 가는 데에 갈게.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앞에 시야도 더 넓어지고요. 좀 바짝 따라간 거. 그래서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나갔으면 다 나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넘어갔으면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갔으면 이 정도면 다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뭐 안 보인 차를 붙일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불박차에게 한 20% 정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쪽에 둘이서 알아서 80, 나 2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관분들과 보험사 직원들은 뒤에서 박았으면 뒤에서 박은 차 무조건 100%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진 그 대법원 판결은 95대 5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거 공부가 좀 되나요? 좀 공부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부됐으면 동그라미. 이제는 그 조사관 분들도요, 저럴 때 뒤에서 박은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한.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보려면 대법원 판결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원심 판결이랑 항소심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이 진짜 진수입니다. 1심 판결이 아주 잘 돼 있으면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항소심 판결도 보고 필요하면 1심 판결까지 봐야 돼요. 근데 민사 판결이니까 항소심이나 1심 판결을 안 보고 대법원 판결 보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그 차가 뒤로 밀리지 않은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잘못이 있다. 잘못이 조금 있다는데 네가 가해 차량이다. 네가 100%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붙어있어 튕긴 차량가 충격했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거리 지키지 않은 게 잘못이잖아요. 좀 더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20% 보는 거예요. 뭐 보는 관점 따라서 뭐 7대 3 볼 수도 있겠죠. 제 의견은 8대 2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자동 세차장?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 영상 상당히 중요하고 공부가 되는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 아이쿠. 허허. 어제 새벽에 비 많이 왔잖아요. 예. 어제 1시에요. 아침에 출근을 나보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가 변호사님 밤새 비가 엄청 왔어요. 서울에서 100몇 년 만에 11월 달 중에서 강추량이 제일 많았대요. 11월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달립니다. 저 앞에 차들이 물세례를 팍 물을 퍼뜨려요. 쭉 가고 있는데 저 옆 2차 나중에 2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2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브레이크 잡다가 미끄러졌어요. 브레이크 잡다가 2차 들이받았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서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차가 좀 이렇게 해야 돼서 물에서는 브레이크 잡으면 또 옆으로 밀릴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물 세례준 2차와 앞이 안 보여서 브레이크 잡다가 저 차를 들이받은 불박차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상대 측이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것에서 그냥 가다 급브레이크 잡다가 안 보이니까 급브레이크 잡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근데 100대 0이래요. 왜 남의 차로 와서 정상적인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불박차 100%래요. 진정 물을 튀긴 저 차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재밌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보배드림에 올렸대요. 그랬더니 욕만 배 터지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보배드림에서 그 욕 먹으신 배 터지는 상황을 저한테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그건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차 100% 잘못이다. 잘 가는 차를 들이받은 불박차가 100% 잘못이다.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투표 시작. 네. 상대차 100% 잘못이다가 7%. 불박차 100% 잘못이다가 13%.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가 23%.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32%. 50대 50이다가 25%.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 뿌리면 안 보이면 어떡하나요? 핸들 꼭 잡고 가시나요? 브레이크로 발이 저절로 가지 않을까요? 내 눈을 안 보이게 한 차. 브레이크 잡다 미끄러진 차.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물이 고인 곳에서는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도로교통법에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물이 튀겨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고인 곳 할 때는 물이 푹 튀겨서 오늘 새 옷 딱 입고 나는데 옷 그냥 팍 하면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게 도로교통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교통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9조
도로교통 49조에 모든 운전자는 지켜야 돼요.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는 고인물이 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물을 푹 띄워서 내 눈을 가로막았어요. 눈 가로막히면 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눈을 가린 사람보다 눈이 안 보여서 미끄러진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아요. 4번이 제일 많아요. 눈 가린 쪽이 더 잘못이다가 23%. 허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어렵다. 저는 50대 50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주변에 자문단에게 물어봤어요. 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은 물 튀긴 차가 더 잘못이다. 물 튀긴 차 80%까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형님 제가 어제 이거 똑같이 당했습니다. 으아! 당해본 분은요. 내 정선을 가지고 그래서 눈을 가리게 한 쪽이 더 잘못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두 분은 80대 20 의견이고요. 두 분은 50대 50 의견이었어요. 저는 50대 50이라는 의견을 갖고서 제가 질문했었고요. 제가 50대 50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선 고인물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되죠. 푹 지나지 말고요. 앞에 지나간 차들이 푹 했어요. 그럼 앞에 가는 차들이 지금 저기 물이 고였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뒤에서는 가면서 저기 물이 고였네. 저기 갈 때 이렇게 튀면은 이 차가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가면 저렇게 안 튀죠. 여기 고여있는 구간이 뻔히 보이잖아요. 이 차 푹 지나간 거 잘못했어요. 풀박차도요. 저거 봐, 그럼 나도 천천히 가야지. 나도 천천히 갔으면은 미리 저렇게 물이 튈 수도 있다. 나도 다른 차에게 튀게 할 수 있고 나한테 튀면 좀 안 보이겠구나. 위험하잖아요. 뻔히 위험하면 내가 미리 속도를 줄여놨으면 천천히 갔으면은 저렇게 하더라도 속도를 천천히 갔으면 잠깐 그 자리에 시야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다가 저는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둘 다 똑같거나 눈을 가린 쪽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50대 50 의견입니다. 물 고인데요. 속도 줄여서 천천히 지나가십시오. 천천히. 욕 배 터지게 먹었대요. 욕 배 터지게. 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동그라미.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눈 가리는 쪽이 나빠요? 눈 가려서 안 보여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사람 부딪힌 사람이 나빠요. 아니, 근데 거기서요. 브레이크 안 밟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저런 데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참 미끄러져. 하지만은 안 보이면 브레이크 밟죠. 그러니까 불박차가 좀 더 천천히 갔으면은 살 브레이크 잡아갖고 다 퍼진 다음에 가면 되는데 그게 불박차 잘못이고요. 상대처럼 물이 고이는 거 뭐냐 이게 잘못이고요.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폭탄 맞았잖아요. 물폭탄 완전 날벼락이죠. 그러나 그 물폭탄은 날벼락에 끼지도 못해요. 이 영상 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보시면, 이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 불박차 운전자는 개인 택시 20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65년생이에요. 65년생이시면은 얼마인가요? 56이시네요.
손님이 좀 밑에서 좀 걸어가시면 되는데 저 위에까지 좀 태워달래요. 그래서 좁은 길을 차 2대 교행이 안 되는 길을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중이었어요. 자동차는 출고된 지 2년 된 K5랍니다. 내리막길이에요. 천천히 내려와요. 맞은편에 차 한 대가 올라옵니다. 그 차가 좀 양보 좀 해주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서로 교행이 안 되는데요. 지나가래요. 도저히 안 돼. 20년 무사고인데, 개인 택시 20년 무사고인데. 도저히 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뒤로 좀 빼줬어요. 뒤로 빼주면 자기가 좀 비켜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갖고, 좀 빼요. 그쪽으로 빼요. 그래서 그 차가 빼줬어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과정을 보시죠. 저기 차가 올라와요. 처음부터 다시. 차가 올라옵니다. 오디오는 없어요. 오디오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저 차가 여기에서 좀 기다리고 있지. 택시가 올라오는데 지나가래요. 안 돼. 길이 안 돼. 앙대요. 공간이 앙대요. 참나. 내가 뒤로 빼줘요. 택시가 뒤로 빼줍니다. 자기가 좀 네, 뒤로 빼주고 자꾸 지나가래요. 안 돼. 앙대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내리실 거예요. 내려서 저 차 보고 좀 오른쪽 공간 들어가세요. 사람 하나 지나가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렇죠. 저 차 들어가요. 네,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다시 타요. 다시 타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이거 뭐야.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요. 브레이크도 안 잡히더래요. 브레이크 딱딱해서 안 잡히더래요. 이 사고. 이분이 올리신 글 개인 택시 20년 무사고입니다. 65년생이시고요. K5 2년 된 차고요. 스트레스 좀 이따 들어오지. 에이 참 지나가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보고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타서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RPM 미치듯이 오르고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가 한 바퀴 반 굴렀대요. 이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러죠. 왜 급발진은 맨날 여자야? 왜 급발진은 나이가 많어? 이분 개인 택시 20년 무사고래요. 65년생, 56세. 결국은 브레이크 대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드님이 오디오가 안 돼서 그걸 혹시 오디오가 되는지 복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EDR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아무 문제 없다. EDR 자료 보내주셨는데 그래프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에 좀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요. 자동차 속도 20으로 가다가 40까지 올라갔다가 쭈르륵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건데요. 여기요. 스로틀 밸브. 스로틀 밸브가 5초 전에 100% 열렸어요. 100% 열렸고 나중에 쭈르륵 내려가요. 그리고 페달. 브레이크 페달 안 밟은 걸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 숫자로 나와 있는 자료 좀 보내주세요. EDR 자료. 결국 EDR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로 된 건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EDR 자료.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가속 페달 얼마나 밟았는지,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얼마 열렸는지, 이 퍼센트 나와 있는 거. 또 이런 거요. 이게 전부 다 급발진 이제 의심 사례들이에요. 의심 사례들에서 나온 건데 지금 여기 보면요. 스로틀 밸브가 100% 열리고 가속 페달 99%. 재밌어요.
속도 보세요. 가속 페달을 갖다가 99% 밟고 스로틀 밟고 다 열렸는데 근데 속도는 한 40밖에 안 돼요. 빵 밟았는데. 이 차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사례인데 이렇게 생긴 숫자로 된 거 그걸 좀 받아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자동차 회사다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리고 오디오 소리. 오디오가 중요하죠. 오, 막 이런 거야. 방! 이런 소리 나고. 그런 게 좀 있으면 훨씬 더 도움되죠. 과연 이 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서 차 빼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안 봐도 되고요. 예. 여기서요. 아, 사람 붙이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 차 빼고, 자, 다시 타시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이런. 어떻습니까? 개인 택시 20년 무사고인데, 저렇게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까요? 아니면 자동차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DR 자료하고 오디오가 복원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지금 여기서 안전벨트가 문제가 아니죠. 예. 지금 금방 내렸다가 출발하면서 좀 큰 길에 가서 매려고 그랬겠죠. 예. 여기서 안전벨트, 갈비뼈 하나만 부러졌어요. 다행히. 다행스럽게 갈비뼈 하나만 부러진 건 천만다행이에요. 여기서는 안전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미쳤느냐, 자동차가 미쳤느냐, 둘 중에 하나죠. 과연 어느 쪽이 미쳤을까요? 투표의 의미가 없죠?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좀 답답하고 아리송한 영상들을 보셨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자, 견인차예요. 네, 견인차가 출동 중입니다. 네, 여기서 직진 신호받고 가는데요. 저기 잘 보세요. 저 오른쪽에 어떤 아저씨 계시죠? 저 아저씨가 뒷걸음 치더니 저 아저씨 보세요. 왜래? 저 연세 드신 분들, 어이구, 머리 부셨어요. 어이구. 예.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네. 자, 견인차, 레카차인데요. 네, 출동 중에, 네, 잠깐 사람이 쓰러졌어요. 내리십니다. 내리셔서, 자, 어떡하나 보세요. 네, 119에 신고하죠? 119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심폐소생술. 예. 자, 어이구, 계속, 예. 119에 걸어놓고, 그리고서 심폐소생술 계속 하십니다. 예. 저분요, 얼마 전에 팔 다치셨어요. 불편하신 분이세요. 예, 다시 또 전화를 또 하시네요. 예, 전화를 하시면서 심폐소생술 한참 하시고요. 계속 이제 119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고 장소 알려주고요. 예, 좀 있으면은 빨리 와야 될 텐데. 왔나? 뼈. 여기. 아, 그냥 지나갔나 봐요. 예. 119가 지나간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예. 네, 숨을 쉬어요. 예, 배 보세요. 숨을 쉬어요. 네. 배 보시면 숨을 쉬어요. 예. 심폐소생술 한 1분 정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도착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어요. 이 훈훈한 영상. 내외경제TV에 송영훈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지난 18일 오후입니다. 차량 고장을 접수하고 견인 서비스 출동을 가던 빵빵레카 대표 장모 씨는 갑자기 돌에 쓰러지는 60대 중반의 노인을 발견했다.
차를 멈추고 내려서 쓰러진 노인이 의식을 잃고 호흡도 비정상적에서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다시 가던 길을 다시 올랐다. 경기도 119 상황실에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도 환자는 곧 의식을 회복했고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아도 될 만큼 돼서 119도 그냥 철수했답니다. 장모 씨는 며칠 전에 왼쪽 팔에 인대 손상을 입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런 와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타인의 생명을 살린 심폐소생술 진짜 그것도 골든타임 놓치면 숨이 멎잖아요. 한 분의 작은 영웅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카, 견인차 그러면 마치 민폐를 끼치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하지만 일부 견인차, 일부 레카들은 좀 다소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다소 난폭하게도 운전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레카 운전자분들은 현장에 가서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현장 정리하면서 2차 사고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저 때도 나 그냥 견인하러 가면 되잖아요. 가도 되지만 그러나 잠깐만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내려서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한쪽 팔에 인대 손상 때문에 팔도 아픈데 본인도 힘든데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훈훈한 영상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밤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 이어지는 주말 시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고 훈훈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양재천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